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위 문태성 대표를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태성입니다.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싸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단체 들어온 상담인데요. 기초 수급자이신 78세의 할머니께서 한 달간 지불한 의료비가 약 148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예. 이거에 비해서 간병비가 2.5배나 되는 371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신데 네, 그렇죠. 의료비는 148만 원인데 네. 간병비가 371만 원. 네, 그렇죠. 2.5배가 되고 실제로 수급자분들은 본인도 소득이나 재산 능력이 없지만 부양 의무자도 이 소득과 재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많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상담 사례가 저희 단체에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시고 누구나 다 이 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액수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실감이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가요? 이제 이 할머니는 전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셨는데요. 예. 지난 한 12월 초 중에 발가락이 괴사되었다고 해서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예. 이 수술 이후에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감염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일반 병실보다 감염균 병실이 훨씬 간병비가 더 비쌌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일반실은 약 11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 감염균 병실에는 13만 원이고요. 또 이 감염균이 병실에는 특별한 간병사가 또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셔서 네. 의료비도 그렇고 간병비도 그렇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이 있을 텐데 그 분야에서 혜택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는 대략 한 5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의료급여 1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긴급지원. 갑자기 수술했을 경우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언급했던 이번 예. 정부에서 사업이 좀 확대되었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나치게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경제가 파산되는 일이 좀 막자 해서 이 의료비가 이제 재난적 의료비. 네 번째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은 말씀대로 간병을 해주는 건데요. 이 할머니는 이 서비스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간병을 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 감염실에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사업을 지원받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전 이 사업은 가사 간병 지원 사업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군요. 예, 그렇지. 이 할머니는 이제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군 감염실에는 이 지원 사업이 대상이 또 아니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예, 5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전주에는 한 3개가 있고요. 전북 지역에 10개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업은 지금 초기 단계여서 모든 병원이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해당 입원하고 수술한 병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할머니는 서비스 대상의 병동에 이용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이게 371만 원이나 되는 상당히 거액의 이 간병비가 네. 이제 그 내성균 감염자에서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와서 이제 나오셔야만 예. 일반 병실에서 이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간병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5가지 그 이제 서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 하나같이 의료비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는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봤지만 예. 이 간병비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가 의료비인데 이 간병비는 병원에서 청구하는 의료비가 아니라 간병사가 개인이 청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우선 말이죠. 예. 보호자 없는 분들, 네. 그 보호자 없는 병원들, 이 실제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사례 지금 살펴봤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전라북도라든지 이제 광역시도를 저희가 전국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의 가사간병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현금으로 환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제주도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병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요. 그 해당 병원들에게 이렇게 어려우신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예. 세 번째는 각 그 광역시도는 지방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도 뭐 남원 의료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지원한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간병 서비스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환자나 보호자 부담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우리 지역은 아직 이런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예, 그렇죠. 우리 지역은 이제 어쨌든 답변은 저희 단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예. 이런 사업이 전혀 없다, 해당 사업이 없다. 계속 요구는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이 사업을 조사하면서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 중앙정부처럼 이 간병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없는 거고요. 예. 담당 부서가 아닌 유사한 보험 관련된 정책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후에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지방 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도 뭐 제주도나 충남도, 저희가 봤을 때는 강원도, 충북 정도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돕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식,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병원에 지원하는 방법, 또는 지방 의료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대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보살핌을 전북도가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아마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인구수가 많고 생명이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간병에 이제 보호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에 그중에 이제 치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치매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군요. 보니까. 예, 그렇죠. 이제 아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도 또는 어떤 수술이라도 간병이 필요한 것 모든 대상을 다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치매가 아니더라도 보호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간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문 대표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였습니다.